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95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강소기업 클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그 종목 선정하기도 힘들고 골라내기도 힘들고 또 소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클로봇은 좋은 기업이라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째, 클로봇을 선정해서 오늘 소개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로봇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코스닥 상장 1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관심을 가졌거든요. 얘는 어떤 회사냐면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카멜레온을 개발해서 무인 지게차, PC방의 그 서빙 로봇, 공사장의 청소 로봇, 건설용 로봇, 의료진용 로봇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카멜레온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기종 로봇 FMS 및 관제 솔루션인 크롬스를 개발했어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크롬스란. 그래갖고 얘는 문화정보 그 큐레이팅 그 관제, 실외 환경 감시 로봇 서비스 관제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로봇 구독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로봇 구독 서비스는 뭐냐면은 로봇을 살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고가인 경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각 사업장이나 이 로봇을 들여놓는 로봇 일하는 현장에서는 로봇을 사지 않고 로봇을 이렇게 들여다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용한 시간이나 그것만큼 대금을 지불하는 이렇게 로봇 구독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 모델을 개발해 갖고 추진하니까 앞으로 이 로봇 그 도입이 굉장히 더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로봇이야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끊임없이 많이 우리 인간 생활 각 분야에 침투해 들어오고 앞으로 1인 1로봇 시대가 도래할 걸로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 또 사무공간, 또 편의시설, 이런 데 음식점, 박물관, 이런 데도 다 로봇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서비스 센터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사용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해지고, 그것도 특히 그 로봇에 AI란 인공지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는 그 소프트웨어, 를 만드는 회사가, 개발한 회사가 클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금년 3월 달에.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선두 기업이죠.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이제는 최대 주주가 돼 있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클로봇하고 둘이 서로 강점을 융합해 갖고 다양한 제조, 물류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클로봇은 자율주행 솔루션, 또 작업 제어 시스템, 통합관제 솔루션 이런 거 개발하는데 아주 강점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율 이동 로봇,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 개발에 강점이 있거든요.
이 둘을 융합하면은 더욱더 그 제조나 물류 자동화 프로그램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하고 20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클로봇이 미국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족 보행 로봇 스포츠의 국내 판권 독점도 확보를 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의 그 로봇 기업인데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죠.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기업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가 또 최대 주주인 기업이거든요. 이 두 기업과 다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클로봇이 앞으로 얘네들의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투자도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클로봇을 또 제가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4대 그룹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국내 4대 그룹 하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 이런 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제조 로봇과의 통합 관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클로봇의 그 플랫폼 기반 기술력이 더욱더 부각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시대의 그 핵심 인프라 기업이니까 얘가 또 더욱더 부각될 거다, 이런 점이 세 번째 그 클로봇을 오늘 소개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로버트 퓰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하고 그 김창구 클로봇 대표가 24년 9월 26일, 작년 9월 25일 서초구 마리나 파크 호텔에서 그 스팟, 얘네들 그 사족보행 로봇 그 세미나를 열었죠. 그거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 네 번째, 금년에 이 클로봇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다가 또 향후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오른쪽 하단에 그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그 성장 추이를 전망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는 그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165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24년, 작년에는 201억 달러고 앞으로 2032년이면은 올해가 25니까 7년 남았죠. 그때 되면은 988억 달러, 거의 한 5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500% 커지는 것 같고 연평균 22%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강소 기업이니까 우리 클로봇을 주의해 보고 있는 거죠. 금년 매출은 작년 대비 96%가 증가한 654억 원으로 추정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엔 75억 적자에서 올해는 46억 흑자로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재무적으로도 또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24%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은 483%, 유보율은 342%예요. 올 1분기 3월 말 기준.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안전해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최고가 대비 약 25%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클로봇을 추천하는 이유가, 첫째는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코스닥 상장 1호 기업이었다. 두 번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자이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했다. 이 부분. 그래갖고 삼성전자나 또 현대자동차도 납품한 그 경력이 있으니까 두 개의 회사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 점이 또 아주 좋은 점으로 부각이 됐고, 세 번째는
국내 그 4대 그룹과 로봇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 네 번째는 중요한데 금년대 흑자가 전망이 되고 또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주가도 최고가 대비 약 25% 정도가 빠져 있어 갖고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말로 투자자의 근원을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는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하면은 조바심이 일어갖고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식 투자는 나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 적어도 30%, 많게는 50%, 절반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 70%나 50%의 자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 믿을 구석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좋은 종목에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력을 빨리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공부하기가 힘들죠. 또 전업 투자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시장을 잘 보기가.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의 그 변화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또 국제 관계도 알아야 되고 큰 흐름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산업도 알아야 되고 개인 기업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저는 은퇴 후에 재직 때 못했던 그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애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돈이 하나도 안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도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애청자들은 다 저를 사랑하는 저희 친척, 친지, 친구, 선배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저를 투자의 파트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클로봇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클로봇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 투자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게요. 클로봇하고 또 이 액추에이터, 이 로봇 그 관절을 말하거든요. 그 액추에이터의 그 유명 기업이 뉴로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요. 클로봇 이 세 개를 놓고 보면은 클로봇은 그 6월 9일 종가가 18,120원이네요. 그 반면에 뉴로메카는 23,8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3,500원.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최고가가 클로봇은 24,250원이라서 이 최고가 대비 25%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는 5,660원이라서 작년 12월 9일인데 221%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작년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저거 할 때 상장할 때 공모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3,000원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자율주행 솔루션이 강점인 기업이고, 그리고 매출은 금년도 예상치가 654억, 그래서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96%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46억이라서 이것도 추정치죠. 영업이익률이 7%가 나올 것 같아요. 그전엔 적자였었죠. 흑자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 부채 비율이 24%, 100% 미만이 안전한데 얘는 4분의 1밖에 안 되죠.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483%, 100% 이상 안전한데 480%니까 거의 4배 이상이죠. 그리고 유보율이 342%, 요게 500%가 넘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부족해서 그냥 아주 매우 안전은 아니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맞네요. 그 반면에 뉴로메카는
주가는 23,850원이고 클로버보다 더 비싸죠. 최고가 36,900원 대비 마이너스 35%, 최저가 18,030원 대비 플러스 32%. 그리고 얘는 금년에도 적자가 예상돼요. 물론 매출 증가율은 뭐 작년보다 85% 증가해서 매출은 250억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작년도 거네요. 얘는 작년도도 적자고 올해 거는 안 나왔는데 올해도 아마 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뉴로메카를 액추에이터가 이게 로봇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좋게 봄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재무적으로 너무 불안전해요. 부채 비율이 무려 311%고 당좌 비율은 69%, 유보율은 29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재무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비싸죠. 28만 3,500원.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전략은 클로봇을 보니까 정배열로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상전했는데 물론 음봉이 이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로봇에 이슈가 오면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1선하고 21선 아래 5일선 위에 이래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매직 구간이 아닐까. 18,000원 밑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는 한 22,000원 넘어가면 단기 고점이더라고요. 22,000원 넘어가면은 팔면은 약 한 20%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단기 고점, 지금까지 그 역대 최고점 한 24,000원 대니까 연중 최고가를 넘어가는 한 25,000원대에서 나머지 2차 매도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세 번째, 클로봇의 그 기업 개요와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로봇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 강소기업이라 했죠. 설립은 2017년 5월 김창구 대표가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사진 인물이 두 분이 다 그 김창구 대표입니다. 상장은 2024년 10월, 작년에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코스닥 159위네요. 시가총액은 4,479억 원. 상장 주식이 2,465만 1천주. 공모가가 13,000원. 그러니까 지금 18,00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표는 김창구. 이 친구는 전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전남대에서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하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그 로봇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로봇케어 이사 거쳐갖고 2017년도에 약 한 8년 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창구 사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15.8%, 388만 3천조. 꽤 많이 갖고 있죠. 이거 지분 가치만 해도 한 1,000억은 되겠네요. 부자 됐네, 이 사람. 그 다음에 임직원을 보니까 임원이 6명. 그래서 평균 연봉이 1억 4,200만 원이고 직원이 140명. 그래서 평균 연봉이 6,400만 원 정도고, 회사 그 본사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로봇 서비스 66%, 여기서 매출이 66%가 났고 로봇 솔루션이 34% 매출이 나옵니다. 그 로봇 서비스는 뭐냐면은 제조 로봇, 안내 로봇, 순찰 로봇, 물건 이송 로봇, 물류 로봇, 방역 로봇, 청소 로봇, 이런 로봇의 그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로봇 운영 서비스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로봇 그 운영의 그 운영 및 유지 보수, 이건 뭘 말하면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또 하드웨어를 유지 보수하고 원격 모니터링 이런 걸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장애 고장 났을 때 즉각 기술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로봇 그 운영 서비스의 첫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로봇 운영 그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해줘요. 이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로봇을 추가로 더 배치한다라든지, 뭐 큰 건물 같은데 뭐 층층이 청소 로봇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몇 개 층 하나씩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로봇이 이제 불필요한 공간은 로봇을 철수시킨다. 그래갖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물류 로봇이나 제조 로봇, 의료 로봇 이런 데서 이런 그 로봇이 쓰여지는 다양한 그 산업 현장에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해주고, 이건 뭐냐면은 로봇 운영 데이터를 뭐 수집 분석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운반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 로봇 그 운행 기록이 다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 자료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AI 기반에서 작업을 최적화하고 그 앞으로 예측 유지 보수, 이게 몇 시간 정도 그 로봇을 운영하면 어느 부품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언제 고쳐줘야 되고 언제 교체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로봇 운영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해 주는 것. 초기에 이제 비싼 로봇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월 구독료 형태로 뭐 일종의 그 렌트비죠. 그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서 회계 처리할 때도 그 비싼 로봇을 사면 자본 지출이 될 텐데, 얘를 그냥 렌트를 하면은 그 비용 지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효율화하는 거. 이게 이제 로봇 운영 서비스입니다. 이런 로봇 운영 서비스 하는 데서 매출의 66%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로봇 솔루션은 로봇을 활용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 뭐 산업 자동화 현장, 물류 현장, 배송 현장 이런 데서 로봇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이게 로봇 솔루션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매출의 34%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 클로봇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성장성은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로봇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고속 성장하니까 얘도 그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매출 증가율이 2023년에는 242억이라서 2022년 210억 대비 플러스 15%가 증가했고요. 2024년에는 334억이라서 매출 증가율이 38%가 되네요. 그리고 금년은 654억이 돼서 약 96%가 매출이 증가할 걸로 2024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손익은 2022년, 23년, 24년 다 적자였는데 금년에는 46억이 영업이익이 전망되었고 영업이익률 7%를 달성하면서 흑자전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1분기가 아직까지 좋지는 않는데 이건 잘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얘가 금년에 흑자전환할 그 확률이 높아지면은 얘는 계속 그 보유하면서 보유 그 주수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성은 고성장성인데 수익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은 뭐 안전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은 뭐 24%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은 483%나 된다.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은 로봇이 앞으로 확대 보급될 거고, 그렇게 확대되다 보면 로봇의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관제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로봇 자율주행 및 관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뛰어난 클로봇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주요 고객사인데 얘네들이 또 투자하고 나오면은 이건 완전히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클로봇을 골라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봤습니다. 앞으로 얘가 1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잡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22,000원 넘어가면 좀 팔고 25,000원 넘어가면 처분하는 이런 패턴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날 취임하면서 이제
6월 9일인데 장세가 계속 올랐죠. 허니문 장세라 그러나요? 하여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그동안에 뭐 그 계엄이다, 탄핵이다, 뭐 대선이다 이러면서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그런 전국 불안감이 해소돼서 그런지 외국인도 투자한다고 그래서 또 한 달러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 짧은 한 5일 동안은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향후 우리 그 경제와 우리 투자 시장, 금융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미국 및 서방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크게 바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진정성 있게 대미 정책을 추진한다. 친미 정책을 추진한다. 그건 그 진정성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재명 정부가 요직하는 정부 요직에 친미 성향의 인사를 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척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거고, 뭐 미국도 이재명 그 대통령이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인사라는 건 잘 알고 있죠. 또 그쪽 계통의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니까 이 사람도 그 자기 지지 세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고 미국 그 지도자들도 잘 아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하겠죠. 그런데 그 이재명이 친중 친북 인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 정부 요직에 친미적인 인사를 앉히고 또 그런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거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말로만 친미한다고 해갖고 그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호전되고 한미 간에 지금 관세 또 환율 이런 게 아주 현안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있잖아요. 이것도 잘 해결될 테고 그러다 보면 안보 불안도 해소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보안 분야의 산업이 있죠. 이런 쪽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그런 쪽 주식이 크게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뭐 조선산업,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 원전,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방위산업 이런 게가 대표적인 대표적인 분야겠죠. 그럼 이쪽에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친미적인 그런 친서방적인 친기업적인 정책을 점차 추진한다면 그건 뭐 옛날에 그 좌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태생은 그렇지만 상당히 그 미국하고 적대 관계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떻게 갈지 이건 미지수죠. 그건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 반면에 미국하고 뭐 트럼프하고 전화하고 싶다라고 트럼프하고 친할 거야. 실용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부 요직에 반미 인사를 중용하고 또 반기업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은 한미 관계는 급속하게 아니면 서서히 냉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관세, 한미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환율 보복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경제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외국 자본은 탈출할 테고 환율은 급등할 테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변동성이 엄청 커질 테죠. 그리고 점차 우하향을 면치 못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친중 친북 정책 수혜주,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수혜주 하면 뭐 지역 화폐에 관련한 코나이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북 정책, 대북 경제협력 수혜주 이런 것들이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진 못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달러를 산다라든지 금을 산다라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투자자라면은 이 부분을 잘 관심 있게 관찰하면서 향후 투자의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부탁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